네, 예제 2번에서는 유체가 흘러가는 동안 이 어떤 처리, 가공을 실시하는 모습을 표현해 볼 겁니다. 유체 물질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처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단순한 예로는 이 흘러가는 요 유체, 예제에서 제가 이제 그 쇳물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었는데요. 유체가 흘러가는 동안 가열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냉각을 시킨다거나, 그죠? 또는 이제 어떤 물건을 첨가해 준다거나, 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처리를 표현을 할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 예제의 제목에 굳이 이 말을 넣습니다. implicit delay. 자, 번역을 조금 이제 하자면은, 그죠? 이 암묵적 지연, 또 묵시적 지연,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밑에 이 물질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예제 1번에서 달라지는 점은 그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여기 한 개 단계가 추가된다는 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처음에는 요 이산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이 어떤 그 플로우 아이템이 도착을 하고 이걸 5개씩 모아가지고 녹인다. 제가 비유는 요 쇳덩어리 5개씩 모아가지고 용광로에 투입해서 이 녹여가지고요, 그죠? 쇳물을 얻어냅니다. 쇳덩어리 하나당 10리터씩. 그래서 앞에 모형에서는 이 녹은 쇳물이 곧바로 요 이탈 장소, 그죠? 플루이드 개체들 중에서는 이게 터미네이터라는 개체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쪽으로 흘려 보냈는데 이번에는 중간에 한 개 단계를 더 넣을 겁니다. 자, 프로세싱 어떤 처리죠. 자,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열을 하는지, 그죠? 이 뭔가 냉각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쇳물이 흘러가는 동안, 여기서 한 개 단계를, 그러니까 쇳물이 거친 다음에 흘러가야 됩니다. 자, 그럼 괄호안을 보시면, 이게 암묵적인 지연, implicit delay가 수반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암묵적인 지연이라는 그 좀 이제 애매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일단 밑에 요 부가 사항을 보겠습니다. 50리터를 요 프로세싱 하는데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10초가 걸린대요. 요 노란색 단계에서. 그죠? 이 말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유체 물질을 이 쇳물을 50리터가 흘러올 거잖아요. 쇳덩어리 하나에 10리터씩. 자, 그래서 50리터에 대해서 요 10초 동안 이 뭔가 하면 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끝나면 또 밑으로 하류 단계로 흘려 보내면 됩니다. 자, 근데 요 암묵적 지연이 있을 때는 이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말입니다만, 그죠? 50리터 처리하는데 10초 걸린다. 자,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조금 이제 애매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그 플렉십 모형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모습이 지난번 그 예제 1번 자, 그쪽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내용들이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용광로를 우리가 요 개체 3개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자, 첫 번째 Q2 용광로에 쇳덩어리 투입구입니다. 넣는 곳. 프로세서 1. 자, 실제 그 가열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자 그랬죠. 자, 마지막에 아이템 투 플루이드. 자, 이쪽은 녹은 그 쇳물이 이제 흘러나오는 그 그러니까 유출구다, 배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녹은 쇳물은 그 플루이드 컨베이어를 통해서 자, 터미네이터 이 모형에서 이탈하는 장소까지 흘러가는데요.
자, 이번에는 요 컨베이어와 요 터미네이터 사이에 요 어떤 처리를 한 단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Q 버튼을 누르시고 이 플루이드 컨베이어랑 요 터미네이터 한 번씩 클릭해서 자, 요 사이를 좀 끊어 주겠습니다. 자, 요 터미네이터는 그 아래쪽에 좀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 놓을게요. 계속해서 이 플루이드 컨베이어 1, 이 녹은 쇳물을 흘려 보내는데 사용하는 개체였는데, 기존 모형에서는 이 쇳물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죠? 오른쪽 방향으로 흘러갔다면, 이번에는 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경로를 이렇게 좀 돌려 놓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그죠? 쇳물이 흘러오고, 자, 이쯤에서 프로세싱을 한번 할 거고요. 자, 끝나면 또 좌측으로 흘려보내서 요 터미네이터까지. 자,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제 U자형으로 그 이동 경로를 형성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플루이드 컨베이어, 자, 요거를 그 밑으로 아래쪽으로 흘러오도록 그 경로 모양으로 그 배치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요 플루이드 컨베이어 명칭을 보시면 이 라이브러리에 컨베이어즈, 자, 이쪽의 개체들하고 뭐 이름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사실 뭐 비슷해요. 특히 요 직선 컨베이어랑, 그죠? 자, 근데 요 직선 컨베이어는 사실 요 개체의 왼쪽, 오른쪽 시작 위치, 그다음에 그 끝 위치, 끝점에 빨간색 그 십자 화살표 모양으로 이 어떤 그 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베이어 개체들은, 그죠? 요 빨간색 요 끝점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뭐 이게 그 가로 방향이던 거를 세로 방향으로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이 플루이드 컨베이어는, 자,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언급을 했어요. 플루이드 개체들은 이 플렉심 요 개발사에서 뭐 그렇게 열심히 뭐 기능을 업데이트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 좀 옛날 그 기능들이, 옛날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다. 자, 그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그 플루이드 컨베이어는 요 클릭을 해보셔도 좌측 우측에 그 뭐 현재의 컨베이어 개체들처럼 이 어떤 시작점, 끝점의 어떤 핸들이 안 나오고요. 그럼 방향을 어떻게 돌리느냐? 요 파란색, 그죠? 요 Z축 방향, 자, 이 파란색 요 핸들을 요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시고 요 마우스를 아래 위로 드래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요 방향을 잡아 주셔야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당연히요. 이 완전히 그 똑바로 Y축 방향으로 똑바로 그 세팅이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속성창을 가야죠, 뭐. 자, 속성창 제네럴 탭에 보시면은 자, 고정형 자원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포지션, 로테이션, 그리고 사이즈. 두 번째 행이 이 로테이션 방향이고요. 요 파란색 요 아래 위 방향. 자, Z축을 그 기준으로 해서 몇 도 회전할 거냐? 자, 저는 어떻게 뭐 딱 맞췄네요.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이 정방향으로 내려오도록, 네, 설정을 했습니다. 자, 혹시 만약에 속성창을 열었는데 요게 뭐, 그죠? 마이너스 89도, 마이너스 88도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마이너스 90이라고 값을 입력해 주시면 뭐 보다 좋겠다. 그겁니다. 자, 속성창은 OK 눌러서 닫아 놓죠. 계속해서 그 필요한 개체들 배치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컨베이어는 조금 이제 위쪽으로 그 이동을 시켜 놓을게요. 그래서 흘러오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 그리고 컨베이어, 그 플루이드 컨베이어입니다. 자, 혼동하지 마시고 이 컨베이어즈 그룹이 아니고요. 자, 플루이드 유체 컨베이어입니다. 자, 그 끝에는 이 어떤 유체들에 대한 처리 과정,
뭐 열 처리 또는 뭐 가열 뭐 이런 처리를 의미하는 그 모델링 개체를 하나 놓을 겁니다. 유체에 대한 이야기니 메인 화면 좌측 이 라이브러리에서 네, 플루이드 그룹을 다시 한번 펼쳐 보시고요. 자, 여러 가지 모델링 개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유체가 흘러가다가 이제 어떤 이제 과정을 어떤 가공이나 처리를 받도록 한다. 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개체가 적합할까? 자,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일단 이름만 딱 보시면 그 역시 요거죠. 그러니까 플루이드 프로세서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플로우 아이템 이산 프로세스에서는 우리가 프로세서라는 개체를 가지고 어떤 이제 작업물이 또는 고객이 어떤 단계를 거친다. 또는 가공이나 처리를 받는다. 자, 이런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체 쪽에서는 이 플루이드 프로세서 얘가 이 유체들이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 모습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말이 뭐 기본적으로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맞아요. 예. 자, 프로세서 개체, 그러니까 유체 프로세서입니다. 유체 프로세서를 요 위치에 배치를 하고요. 자, 처리가 끝나면 다시 한번 컨베이어를 통해서 이제 터미네이터 자, 쪽까지 유체 쇳물을 전달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라이브러리에서 플루이드 컨베이어를 다시 한번 자,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A 버튼 그 누르시고요. 키보드에 A 버튼 누르시고 자, 컨베이어 자, 그 다음에는 요 유체 프로세서로 간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유체 컨베이어 2번 자, 가고 그 다음에 자, 최종 이 어떻게 보면 이 모형의 종착지죠. 자, 플루이드 터미네이터 유체 터미네이터 쪽으로 어, 자, 유체들이 쇳물을 흘러가도록 할 겁니다. 자, 배치하고 그 초기 이 연결을 하시면 그러니까 뭐가 약간 조금 이제 그 찝찝한 게 뭐 일단 여기 같네요. 그죠? 유체 컨베이어 2번 같은 경우에 요 입출력 연결 선들이 조금 이제 그 꼬여 있습니다. 뭐 유체 프로세서도 뭐 꼬인 것처럼 뭐 보이시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는 유체 컨베이어예요. 그죠? 자, 다른 이제 일반적인 고정형 자원 개체들 마찬가지입니다. 네. 입력 포트는 기본적으로 좌측에 그죠? 입구. 그다음에 출력 포트 출구는 또 우측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지금 이대로 모형을 구성하시면 유체 프로세서의 처리를 끝낸 자, 그 유체들 그러니까 쇳물이 컨베이어 2호로 오는데요. 유체 컨베이어 2로. 자, 문제는 여기서 이 유체들이 좌측에서 나와서 우측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모형 구조상 요 터미네이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것은 분명히 그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자, 이 그 유체 컨베이어 2번에서는 이 유체들이 오른쪽에서 좌측으로 흘러나가면 뭐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파란색 핸들을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잡으시고요. 아래 위 클릭하셔서 이걸 돌려주셔야죠. 그죠? 자, 어떻게 돌리느냐? 입력 포트가 우측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출력 포트가 좌측. 그래서 오른쪽에서 유체가 들어와서 좌측으로 흘러가도록 자,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뭐 정확하게 이 가로 세로 방향으로 못 맞추시겠으면 네, 속성 창 제너럴 탭 자, 포지션 로테이션죠. 로테이션 부분을 자, 저는 또 정확하게 맞췄네요. Z축 기준 회전 방향을 마이너스 180도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유체 컨베이어 2번은 요 조금 짧아 보이네요. 그죠? 요 터미네이터랑 유체 프로세서 요 사이에 그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조금 이제 길이를 일단 좀 늘려줄게요. 한 9m 해볼게요. 9m. 자, 사이즈니까 X 방향 요 사이즈 9로 자 늘리시고, 자, 이 좌측 우측이 완전히 뭐 붙지는 않도록 할게요. 자, 요 정도로 OK 버튼을 자 눌러서 속성 창은 닫겠습니다. 새로운 개체 유체 프로세서를 우리가 한번 그 처음으로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얘도 아마 이 뭔가 그 속성들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자, 어쨌든 뭐 얘도 이제 그 플루이드 그룹의 멤버다 보니 기본적으로는 요 다른 그러니까 이전에 소개했던 개체들하고 요 좀 유사한 그 속성들도 꽤 공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모형을 한번 그 초기화 그러면 실행을 먼저 한번 시켜놓고 얘기를 좀 진행을 할게요. 자, 런 하겠습니다. 자, 런을 하시는데 자, 처음에 요 쇳덩어리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요때는 그 배속을 좀 올려놓을게요. 16배속. 뭐 그 이상도 좋고요. 이 만약에 5개, 한 개 배치가 그죠? 자, 지금처럼 요 용광로에 투입이 됩니다. 자, 요때는 배속을 이제 8배속 이렇게 자, 조금 느리게 해놓겠습니다. 자, 흘러가는데 저희 컨베이어에 그 끝까지 뭐가 좀 오랫동안 남아있네요.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 개 배치의 쇳물이 흘러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배치가 이 아까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이제 이 뭔가 나오기 자, 시작한다. 자, 그래서 일단 모형을 여기 중단을 좀 시켜 놓을게요. 자, 초기화하겠습니다. 예, 유체들의 흐름이 뭔가 원활하게 나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이 유체 컨베이어 1번에서 이 쇳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마지막까지 뭐가 오랫동안 남아 있어요. 아주 높이까지. 자, 그걸 보니 문제는 아마 요 흐름 속도입니다. 자, 유체들의 흐름을 표현할 때는 흐름 경로 상에서 그죠? 뭐 이렇게 유입 속도, 유출 속도, 그러니까 흘러가는 속도를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보통 단위 시간당 부피, 흘러가는 부피 이렇게 설정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모형에서 그 유체들의 흐름 속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체가 그 흘러가기 시작하는 요 시점이 요 item to fluid 자 이쪽부터입니다. 자, 이 개체 속성 창을 보시면 그 유출 속도 내보내는 속도가 5 그러니까 초당 5리터씩 내보내고요. 자, 그다음에 컨베이어 자, 플루이드 컨베이어입니다. 유체 컨베이어는 그 유체 그룹, 플루이드 그룹에 있는 모델링 개체 치고는 약간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유출 또는 유입 속도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냥 그 자연스럽게 요 위에서 흘러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밑에서 흘러가는 대로, 그러니까 받아가는 대로 또 이 유체들을 내보내요.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요 하류 개체에서 요 유체를 빨리빨리 받아가지 못한다. 자, 그러면 넘치는 요 상황을 그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모형에서는 우리가 그 유실되는 이 수량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넘치지 않아요. 자, 넘치지 않는데 그러면 아까 이 모형을 실행했을 때 이 왜 마지막에 여기 쇳물이 아주 높이까지 빨리빨리 다 못 빠져나갔냐? 아마 요거죠. 유체 프로세서에서 이 유체들을 빨리빨리 유입 받아가지를 못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유체 프로세서 속성 창을 한번 실제로 열어볼게요. 일단 요 다른 그 탭들의 경우에는
여기 그 기타 플루이드 개체들하고 뭐 비슷한 점들이 꽤 있습니다. 플루이드 레벨 디스플레이 게이지 보이는 거 있죠. 그죠? 여기도 게이지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 트리거, 레이블, 제네럴, 그다음에 그 스태티스틱스. 자, 이 통계량 탭은 약간 그 또 플루이드 개체들만 갖는 자, 이런 탭이기도 한데요. 트리거, 레이블, 제네럴 이런 탭들은 우리가 평소에 플렉심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하셨다면 이제 뭐 눈에 익숙한 뭐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그 잘 보셔야 되는 거, 자, 이쪽 탭만 좀 잘 그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좌측에 플루이드 프로세서라는 탭이 있고, 여기 속성이 몇 개 있는데요. 일단 맥시멈 컨텐트, 용량입니다. 용량. 이 개체 안에 그러니까 동시에 유체 물질이 최대 몇 부피죠. 리터까지 들어올 수 있겠느냐? 100리터랍니다. 용량이. 자, 계속해서 로스 밸류라는 거는 이것도 유실되는 양인데요. 자, 여기 그 팝업 텍스트를 읽어보시면은 이 퍼센트, 저 비율을 그 입력하면 된답니다. 처리가 끝났을 때 요 유입된 그 유체들 중 요 유실되는 자, 그 비율을 자, 소수 값으로 이제 그 명시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자, 유실되는 양은 여기서도 우리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또 하나 잘 보셔야 되는 거 요거네요. 자, 아웃풋 유출될 때 요 유출되는 속도 요게 지금 1리터 per 세컨드랍니다. 자, 초당 1리터. 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유출은 그렇다 치고 여기 유입 우리는 유입이 지금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이 컨베이어가 이 컨베이어 그 유체 컨베이어 1이 쇳물을 하류로 흘려 보내려고 하는데 이 유체 프로세서가 빨리빨리 못 받아가서 이 앞에 그 쌓였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유체 프로세서의 요 입력 포트 유입되는 속도는 여기 뭐 그 설정이 안 되네요. 항목이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유체, 플루이드 개체들 중에서 또 일부 모델링 개체들이 뭐 이런 특성을 갖습니다. 유출하고 유입 속도 중에 한쪽을 설정 가능합니다. 한쪽만. 네. 뭐 예를 들어 그 이 유체 프로세서 같으면은 자, 유출이죠. 유출 속도만 자,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네요. 그럼 유입은 어쩌란 말이냐? 요 두 개 똑같다 이 소리입니다. 한쪽만 되면은 요 두 개 똑같으니 둘 중에 하나만 그 명시하세요. 이 뜻이에요. 자, 지금 상류 개체에서 초당 5리터씩 이렇게 그 흘려 보냈으니 아래쪽에서도 초당 이 5리터씩 받아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죠? 자, 맥시멈 아웃풋 레이트를 5로 수정하시고 오케이. 다음으로는 모형 초기화 그 다음에 실행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좀 16배속 정도 했다가 이제 첫 번째 배치가 뭉쳐오는 시점에 저 용광로 거의 끝난 시점에 자, 조금 낮춰볼게요. 4배속까지 낮췄습니다. 자, 흘러와요. 흘러오는데 이번 아까처럼 많이 쌓이진 않아요. 그죠? 자, 그리고 아까에 비해서 좀 그 비교적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그 모형을 제가 그 실행을 하면서 잠깐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자, 뭐 하나 또 약간 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죠. 그죠? 자, 그게 뭔가요? 유체 컨베이어 2번입니다. 자, 2번 보시면 오른쪽에서 쇳물이 흘러나간다. 이건 좋아요. 좋은데 자, 배속을 그 낮춰서 실행해 볼게요. 여기로 끝나네요. 여기 끝까지 쭉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자, 요점을 잠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모형 자, 초기화 해놓죠. 네, 유체 컨베이어 2번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그 속성 창이 나옵니다. 자, 예전에 그냥 넘어갔었는데 인풋 아웃풋이라는 탭이 있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쪽에는 입력 포트에 대한 내용,
아래쪽에는 출력 포트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그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예전에 입력 포트 유체가 유입되는 그 흐름이 시작되는 그 곳을 말하고요. 스타트 포지션 0, 그 다음에 엔드 포지션 1입니다. 네. 자, 입력 포트가 이렇게 붙는 요 우측 끝이죠. 우리가 이 유체 컨베이어 2는 180도를 돌려놨기 때문에 그 오른쪽 끝이 현재 기준 위치가 됩니다. 자, 요 끝에서 요 1m에 걸쳐서 여기를 유출되는 곳으로 볼 거다. 자, 요 소리고요. 자, 그 밑에 이제 출구. 그거 좋아요. 그러면 유체가 나가는 출구는 어디 있는 걸로 볼 거냐. 근데 여기 지금 제 모형에서 5라고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 요 기준 위치 우측에서 1, 2, 3, 4, 5m 그냥 여기서 끝난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유체가 빠져나가는 걸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끝까지 쇳물이 안 갑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될까요? 그죠? 요 엑시트 포지션을 자, 얘가 지금 9m짜리예요. 9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시작. 오른쪽 끝에서 요 9m를 와야 그 출구 이 유체가 흘러나가는 곳이 나온다. 자, 오케이 하시고요. 네, 모형은 초기화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처음에 16배속 약간 빨리 하시면은 기다리는 시간이 좀 적습니다. 자, 일단 그거 볼게요. 유체가 흘러나갈 때, 자, 이번에는 유체 컨베이어 2번에서도 끝까지 경로 끝까지 자, 잘 흘러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현재 그 아까보다 좀 모형이 개선된 거는 그 유체 컨베이어 1번. 아까 뭐가 이제 그 막혀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한참 동안 요 아주 높이 잘 못 흘러가고 그 한 번의 배치가 그 흘러갔을 때 프로세서를 빨리빨리 못 벗어났어요. 한참 기다려야 심지어 이제 다음번 배치가 와야 그 앞에 배치가 처리가 끝나서 요 유체 컨베이어 2번으로 흘러가고 했는데요. 자, 일단 아까보다 흐름이 원활해졌습니다. 빨리빨리 좀 하류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모형은 자, 초기화를 해볼게요. 그러면 잠시 요 아까 자료 예제 2번에 대한 그 설명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만든 게 여기입니다. 그 프로세싱이죠. 유체가 흘러가는데 그 어떤 처리 단계를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사실 그 뭐 이 내용이 좀 필요한데요. 50리터를 처리하는데 10초가 걸린다.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요. 특히 이제 플로우 아이템하고 다르게. 그죠? 뭐가 애매하냐? 이 10초라는 시간이 뭘 의미하냐? 이제 그겁니다. 자, 첫 번째, 50리터가 모두 요 프로세서에 유입된 후, 그죠? 자, 이때부터 시간을 재서 10초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자, 그 어떤 이제 유입이 시작된 직후, 그러니까 50리터 다 들어온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죠. 제일 그 앞쪽의, 그러니까 처음에 한 1리터, 2리터 요 들어온, 자, 그 시점부터 이 10초를 재야 되냐? 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이 그러니까 유체를 처리하는데 50리터가 흘러옵니다. 단번에 흘러오진 않아요. 이 프로세서에 그 1초에 5리터씩, 초당 5리터씩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 결국 이제 또 그 이 안에 모였다가 마지막에 끝나면 이 나가는 것도 50리터가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초당 5리터씩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나갑니다. 자, 이 10초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50리터가 일단 그 다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10초 요 1번이냐 아니면 2번. 자, 최초로 그 요 유입이 시작된 직후 자, 그때부터 따져서 그 언제까지 그 유출이 시작될 때까지 자, 그때부터 따져야 되느냐. 자, 요렇게
이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마 그 이 플루이드 그 개체에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 이거를 아마 고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당연히 이거 아니냐, 그죠? 철이라는 게 일단 이 50리터 처리할 물질을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처리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1번의 의미 아니냐? 뭐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모형을 계속 관찰해 볼게요. 모형 돌아오시고요. 여기서 빈 공간, 모델 뷰의 빈 공간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이제 모든 개체들의 어, 요 이름과 같이 자 스탯 이 기본 통계량을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초기화하시고 자 실행. 자 처음에 조금 빠르게 하셨다가 용광로가 끝날 때쯤에 그 이번에 1배속으로 해볼게요. 그 굉장히 느리게 해서 관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요 쇳덩어리 5개 용광로를 지나가고 있어요. 가열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열이 거의 끝나고 있네요. 끝나면 자 쇳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올 겁니다. 자, 잘 보셔야 되는 건 어디냐? 잠시 스탑할게요. 어디를 잘 보셔야 되느냐? 여기 그 유체 프로세서 있죠. 자, 요쪽에 콘텐트, 그러니까 내용물 분량을 말하면 내용물의 양, 내용물이 몇 리터냐? 자, 이거를 말하니 이 유체 프로세서의 이 콘텐트 이쪽 부분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런 해볼게요. 자, 이제 흘러옵니다. 흘러오고요. 유체 프로세서 보시면 들어옵니다. 그죠? 초당 한 5리터 정도씩 자 들어 아직까지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나가고 가만히 보시면은 네. 자, 요때입니다. 다시 중단했어요. 유체 프로세서에 50리터라는 유체가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생각하시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항목 중에 1번 있죠. 그죠? 이 50리터 모인 다음에 자 물론 정확하게 50리터가 채워진 이 시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스탑을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1, 2초 정도 뭐 지나갔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50리터가 찬 다음에 10초 정도가 지난 후 요 아웃풋 유출이 시작돼야 된다. 그게 50리터 처리하는데 10초 걸린다. 그 의미 아닐까요? 뭐 많은 분들이 아마 그걸 고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어디다가 지금 뭐 좀 등록을 할 수 있냐, 명시할 수 있냐. 예를 들어 프로세서 개체는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프로세스 타임이요. 그죠? 요 처리 시간. 플로우 아이템이 그 들어와서 그 처리를 시작한 다음 처리 끝날 때까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프로세스 타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요 유체 프로세서도 요 처리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찾아보시면 없습니다. 또 없어요. 처리 시간. 자, 그런 속성은 없네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그거 없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 플렉심 개발사 홈페이지에 요 Q&A 게시판 있죠. 자, 여러분 중에 일부 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유체 프로세서도 프로세스 타임, 처리 시간 뭐 그런 속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또 해요. 외국 사람들도. 그죠? 외국 사람 제가 아이디는 지워놨습니다만 네. 유체 프로세서 이 처리 시간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돼 있고요. 자, 제가 역시 그 뭐 아이디는 지워놨습니다만 상당히 그 본사 쪽이 아마 본사 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 가지 그 답을 한 번씩 많이 올리는 자 그분이 답변을 단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런 거 없다고 돼 있어요. 프로세스 타임 같은 속성 없고 대신에 그 처리 시간을 조절하는 효과를 얻으려면은 요 출력 레이트 그죠? 요 나가는 속도입니다. 유출 속도를 적절하게
좀 활용을 해야 그 간접적으로 이 프로세스 타임을 명시하는 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일단 반복하겠습니다. 없어요. 네, 처리 시간을 결정하겠다. 그거는 못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개발사의 답변을 보시면은 이 속성 있죠. 유출 속도를 적당히 조절하면 뭐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뭔가 좀 복잡한 거 아니냐? 그냥 프로세스 타임 그 뭐 숫자 값을 뭐 설정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뭔가 좀 복잡한 거 아니냐?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번 그 예제에서 요 프로세서는 50리터를 처리하는데 그 10초 걸리도록 하자고 했죠. 그죠? 그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놀랍게도 지금 그 요구 사항 있죠. 그 예제에서 요구했던 50리터 하는데 그 10초 걸린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됩니다. 자, 볼까요? 지금 50리터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한 187.16. 실제로는 187, 6초, 7초 요때쯤에 그 50리터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 정확한 시간은 아닌데요. 자, 다시 실행해 볼게요. 7, 8, 9, 10, 1. 자, 아직까지 50리터입니다. 3, 4, 5. 자, 10초가 지나니까 유체 프로세서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했던 거, 자, 상식적으로 50리터가 꽉 찬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10초 있다가 요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 유체 처리의 그 처리 시간 아닌가요? 자, 그게 이제 맞냐, 그 옳으냐, 합당하느냐, 자, 그거를 떠나서 일단 자, 유체 프로세서는 여러분들 생각하신 방식으로 요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형은 그 중단, 초기화를 또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 유체 그 프로세서 자, 속성 창을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희한하게 이번에는 그 뭐 어떻게 그 50리터를 꽉 채운 다음에 10초 지연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거를 뭐 처리 시간으로 뭐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요거 두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맥시멈 콘텐트, 요 내부 용량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개발사 답변에서도 나왔던 유출 속도 있죠. 자, 답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유체 프로세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느냐? 그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그 유체 파이프 있죠. 뭐 비슷한 성질이 있었어요. 텅 비어 있을 때 일단 그 쇳물이 지금 흘러 들어옵니다. 유입되는 속도는 그 유출 속도 초당 5리터예요. 자, 그러면 초당 5리터씩 그러면 10초에 걸쳐서 50리터까지 수위가 올라가겠죠. 근데 쇳물이 이렇게 꽉 찬 다음에도 요 프로세서 안에 빈 용량이 나머지 50리터만큼 남아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요 빈 용량 50리터에는 그 쉽게 말해서 쇳물은 이미 다 들어왔고 이 나머지 쉽게 말해 공기가 채워진다고 생각할까요? 예. 빈 공간에는 공기가 역시 마찬가지 속도 초당 5리터씩의 속도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어, 쇳물 50리터가 꽉 찬 다음에 나머지 빈 공간 50리터는 이 공기가 초당 5리터씩 들어와서 역시 10초가 있으면 꽉 차요. 자, 그죠? 자, 그리고 이 유체 프로세서란 이 내부 용량이 요 실제 유체랑 그다음에 이 공기 있죠. 이 공기 합쳐서 요 최대 용량입니다. 여기에 도달했을 때 유출이 시작돼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죠? 쇳물을 다 담은 다음에 요 나머지 빈 공간을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채우는 시간 그러니까 50리터를 초당 5리터씩 10초 걸려요. 그래서
쇳물이 50리터 찬 다음에 10초 동안 그 한번 지연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특성을 암묵적인 지연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이게 공식적으로는 이 공기를 채워 넣는 이 동안에 그 요 지연 이 10초를 이걸 처리 시간으로 봐야 되느냐. 자, 여기는 약간의 그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자, 있는데 일단은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50리터 모은 다음에 처리하는데 10초가 걸린다 이렇게 표현은 못해요. 유체 프로세서에서. 자, 근데 요 최대 용량과 이 유출 속도 얘들 둘을 적절히 조절을 하시면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50리터의 쇳물이 찬 다음에 20초 동안 지연합니다. 20초. 빈 공간 100리터를 초당 5리터씩 채울 테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항목을 적절히 조합하시면 이 요 유체가 필요한 분량이 꽉 찬 다음에 몇 초 정도 지연,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연이 일어나도록 할 거냐. 자, 이거 좀 간접적인 방법이고 약간의 이슈가 있어서 저는 암묵적인 지연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뭐 간접적인 방법이긴 해도 이거 뭐 문제 없다. 뭐 그죠? 뭐 두 가지 속성을 잘 뭐 조합해서 그러니까 약간 귀찮기는 한데 뭐 산수를 좀 해야 되니 뭐 어쨌든 요 지연 시간 요 가공이나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뭐 표현을 할 수 있지 않냐. 자,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이슈가 있다는 거냐. 자, 초기화하시고 다시 제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시고 자, 모델 뷰에서 이 유체 프로세서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뭘 잘 보시느냐. 이 오른쪽 퀵 프로퍼티에 스테이트 있죠. 유체 프로세서의 상태입니다. 현재 텅 비었음, empty 상태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죠? 자, 현재 4배속입니다. 4배속이고 요 5개의 쇳덩어리 한 개 배치가 용광로 본체에서 요 가열을 받고 있습니다. 가열이 되고 있고요. 가열이 좀 맞춰지는 시점에 제가 실행 속도를 1배속으로 또 낮춰 놓겠습니다. 여기 유체 프로세서 자, 잘 보시고요. 자, 여기서 제가 스톱 시킬게요. 자, 언제 시점이냐? 유체 프로세서에 쇳물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아직까지 한 개 배치 50리터 중에 10분의 1 정도입니다. 5.17리터 정도만 유출이 됐어요. 나머지 한 45리터 정도는 컨베이어 위 뭐 여전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암묵적 지연 뭐 이런 희한한 소리를 지금 왜 하는 거냐? 그죠? 뭐 이해하기만 더 힘들게. 자, 이거는 뭐 부가적으로 좀 알아두십시오. 자, 플루이드 프로세서 1의 퀵 프로퍼티를 보시면은 지금부터 이게 상태가 프로세싱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이거라고요. 예. 자,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이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죠? 50리터가 일단 다 온 다음에,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때부터 10초 딱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재료의 유출이 시작된다. 자, 지금 그 모습이 표현이 되기는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 유체 프로세서의 중요한 두 가지 속성, 맥시멈 컨텐트와 맥시멈 아웃풋 레이트를 잘 조합하면은 그 모습을 만드실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 플렉십 내부에서는 이 유체 프로세서가 지금 처리 시작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이미 프로세싱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 플루이드 프로세서는 한 번 배치 하나당 처리를 20초 동안 합니다. 왜 20초냐? 이 흘러 들어오는데 초당 5리터씩 10초. 그죠? 자, 그다음에 실제 꽉 찬 다음에 또 10초. 그죠? 자, 감안해 볼게요. 다시 실행할게요. 자, 흘러 들어오는 동안 계속 프로세싱해요. 자, 그리고 꽉 채운 다음에 여전히 프로세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도 10초 남아 있을 거예요. 그죠?
실제로 30초 프로세싱을 하겠네요. 30초입니다. 30초. 자, 또 이제 나가요. 내보내요. 내보내는 것도 이 유체 프로세서가 50리터를 단번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자, 현재 5리터는 하류의 컨베이어로 이렇게 내보냈고 나머지 44.8리터는 유체 프로세서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것도 고스란히 지금 퀵 프로퍼티를 보시면은 이 프로세싱 상태라고요. 자, 그죠? 자, 그건 좋습니다. 50리터가 꽉 찬 다음에 그 다음에 10초 있다가 요 나가기 내보내기 시작한다. 뭐 그건 좋아요. 예, 그 모습은 만들어졌는데 자, 좀 전에 보셨죠? 모형은 중단 초기화하겠습니다. 이 플렉심 소프트웨어 안에서는 그 시간 요 유체가 이게 한번 채워진 다음에 약간 딜레이 되는 시간 있죠. 뭐 제가 공기를 채워 넣는다 뭐 이렇게 비유를 드렸는데 그 시간을 플렉심 안에서는 공식적으로 프로세싱 타임 처리 시간으로 간주를 안 합니다. 처리는 유체 프로세서는 유입이 시작된 시점부터 유출이 마지막에 끝나는 시간 시점 요 예제에서는 30초예요. 로트 배치 하나당 요 유체 프로세서가 요 처리하는 시간 30초가 되겠습니다. 뭐 별 문제 없지 않나요? 네. 자, 그럴까요? 이 모델링 개체의 요 상태 스테이트는 이 나중에 대시보드 등을 통해서 그죠? 요 성능 평가 지표 집계할 때, 자, 특히 이용률 집계할 때요. 이용률 집계할 때 요 처리 중 프로세싱 상태의 요 비율을 따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3배로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요 플루이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시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유체 프로세서 자, 유체 개체들을 요 이용하실 때는 그 여러 가지 조금 요 이산 프로세스 개체들하고 요 다른 특성들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자, 특히 유체 프로세서 같으면은 요 프로세서처럼 이 지연 시간을 만들어 낼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를 이 여러분 생각과 달리 유입되는 시간, 그 유출되는 시간까지 처리 상태로 간주가 돼서 이 나중에 이용률 집계를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대보다 과도하게 수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실제 모형을 작성하실 때 좀 고려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